이처럼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한 섭취는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소화 흡수가 다 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에서 부패에 독소를 발생시키고 현대인은 늘 영양과잉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양 섭취는 탄수화물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한 섭취는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영양 불균형은 특정 영양소가 드는 식품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함으로 인해 나타납니다. 탄수화물인 주요 영양소인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식단에 과자나 빵, 칼국수처럼 탄수화물이 주성분인 음식까지 먹게 되면 체내 탄수화물이 과잉 공급되게 됩니다. 공급된 탄수화물 중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는 체내에 축적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지방으로 축적되어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이 각종 성인병과 질병에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과식하는 식습관에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영양분과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면 과잉된 영양분은 지방으로 변해 당연히 살이 찝니다. 위장은 식후 2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나머지는 쉬는 장기인데 간식과 잦은 식사로 위장을 쉬지 않게 하면 위장이 피곤해지고 이에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물들이 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소화 흡수가 다 되지 않은 음식물은 장에서 부패에 독소를 발생시키고 배설되지 못한 노폐물들은 장내에 축적됩니다. 영양 과잉에 대한 비만에 대처하기 위해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음식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밥을 적게 먹어가면서 지금까지 저장된 지방을 태워야 하죠. 식사를 한 음식물은 칼로리로 변환되어 몸에 저장됩니다. 식사량을 줄이게 되면 즉시 허기짐과 배고픔, 피로감이 오지만 이는 모두 과잉 섭취된 영양분의 몸의 기준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개월 이상 소식을 유지한다면 몸이 저절로 적절한 영양을 섭취하고 거기에 맞게 에너지를 소비하기 시작합니다. 세 끼니를 모두 소식하기 어렵다면 저녁만이라도 소식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위장이 야간에 음식물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주간의 3배에 달하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저녁에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해야 하죠. 따라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피곤하다든지 몸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식의 칼로리와 위장을 혹사시키는 걸 생각해보면 밤에 야식을 먹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몸에 더 이롭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출산 후 다이어트와 결혼식 등 특정한 날에 체중을 감량해야 하는 경우인데요. 이 또한 한방 다이어트로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예비 신부의 경우 살이 찐 체형은 아니지만 예비 신부의 근육량이나 체질, 체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육량이 부족할 경우와 근육량이 충분할 경우 살을 빼는 방식이 틀려집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식이 조절로 칼로리를 조절하고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면서 체중 감량이 이루어집니다. 출산 후 다이어트의 경우엔 출산 후 변화된 몸의 회복에 처음엔 집중합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2달에서 3달까지는 출산 후 변형된 몸과 정체된 어혈, 그리고 산후 약해진 관절 등을 회복시키고 보강하는 데 집중을 하고 그 이후부터 다이어트 처방이 가능합니다. 산후 모체가 회복된 이후에는 체중을 줄이는 처방을 사용합니다. 6개월 이후부터는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서 출산 후 체중 감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질, 상황, 성별 등에 따라서 다이어트 처방은 모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푸드 다이어트나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한 가지 음식으로 체중을 감소시키려는 시도가 많지만 남에게는 효과적이었던 방식이 본인에겐 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를 해야 할 때는 우선 한의원에 방문하여 본인의 상태와 본인의 식습관 등을 체크하신 후 다이어트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